오늘이 네 아버지 제사인 건 기억하고 있냐? 어떻게 아버지 제사를 한 번도 안 챙길 수가 있니? 저는 아들에게 울분을 토하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의류 사업을 했습니다. 6년 전 남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말았지요. 저는 혼자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6번째 제사이지요. 저는 잠을 설치고 해가 뜨기 전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함께 밥도 먹고 아침 운동을 했겠지요. 오늘은 창밖으로 까만 하늘이 쓸쓸하기만 합니다. 저는 한 벌밖에 없는 정장을 다려 입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옷인데 아직은 입을 만한 것 같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 여보, 나 창민이네 가서 당신 밥 차려줄게. 남편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집은 버스로 열정거장만 가면 되는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사업을 물려받은 후 곧바로 결혼을 한 아들에게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넘겨준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룸으로 이사를 왔지만 아들 부부가 행복해하니 저도 너무 좋았답니다. 아들 집에 가기 전 마트에 들러 손녀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과 맛있는 과자를 골랐습니다. 짐이 많아져 팔은 아팠지만 마음은 가볍게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인터폰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창민 씨도 집에 없어요. 그래. 애들 장난감이랑 간식을 사왔는데 이거라도 받으렴. 애들 좋아할 거다. 지금 애들 공부해야 돼서 장난감 가지고 놀 시간도 없고 과자는 안 먹어요. 그래도 할미가 사왔다고 하면 어머님, 지금 바쁘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인터폰에서 마지막 소리가 들리고 끊겨버렸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전부터 다짐하고 나선 길인데 남편 제사인 건 알고 있는 걸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아파트를 나서니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 손에는 오색 풍선이 들려있네요. 아, 우리 손녀도 저렇게 풍선을 들고 즐겁게 놀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던 중 핸드폰 문자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오세요? 저희 잘 살고 있는데 왜 계속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창민이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아파트 놀이터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제 모습이 불안해 보였는지 괜찮은지 묻는 사람도 있었네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구경하니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저렇게 손주랑 같이 노는 사람도 있구나. 다른 사람들과 제 모습이 자꾸 비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오니 허기가 지기 시작해 허겁지겁 끼니도 때웠어요. 남편 없는 저녁이 참으로 서글프다 싶네요. 혼자 집에 앉아 오랜만에 옛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창민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중학교 입학식 사진. 그 어디에도 남편 모습은 없습니다. 회사 일에 매진하던 젊은 시절, 아들이 어떻게 크는지 살펴볼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하다 먼저 하늘로 간 남편이 왜 이리 불쌍하게만 느껴질까요? 아들이 제대 기념으로 찍은 사진에 보이는 남편은 머리가 하얗게 되어 있네요. 그러다 처음으로 장만한 아파트 안에서 찍은 행복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과 합가를 한 집이고 지금은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네요. 엄마, 내가 결혼해도 엄마는 모시고 살게요. 이 집에서 같이 살아요.
너무 힘들어하면 안 돼요, 알았죠? 남편이 없는 집이지만 아들이 든든하게 지켜줘 살아갈 생각을 했었지요. 처음 아들 부부와 함께 지낼 때는 재미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사업에 함께 하면서 사업이 번창하기도 했고요. 손녀가 태어나면서 2살까지는 제가 키워주며 오손도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주식에 손을 대고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며느리의 태도와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손녀가 3살이 되자 노골적으로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저는 불편한 마음에 지금 살고 있는 원룸으로 이사를 왔답니다. 차라리 따로 사는 게 편하다 싶기도 했어요. 손녀를 자주 보지 못하는 것 외에는 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집도 주고 아이도 키워주면 며느리와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었는데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제 선택을 말렸을까요? 이렇게 남편 제사에도 아들 내외와 함께 하지 못하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하네요. 며칠 뒤 아들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1달 만이네요. 그런데 아들 목소리가 힘이 없는 게 불안했어요. 엄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원룸 재계약해야 한다고 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원룸을 다시 계약하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형편이 많이 힘들게 되었어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멍하니 전화기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계약한 원룸에서 아들이 월세를 내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 대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도 사업도 다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이제 원룸 월세조차 대줄 수 없다니.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엄마, 그동안 엄마 생활비가 부담스러웠어요. 언제까지 저희한테 기대실 순 없잖아요. 이제 독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저렴한 월세를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막막하지만 정신을 차려야만 했지요. 더 좁은 원룸으로 이사를 해야 했기에 짐을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는 원룸으로 올 때는 남편과 함께 쓰던 가구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네요. 남편과 추억이 담긴 앨범들과 물건들을 제외하고 하나하나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연애 때 사진, 남편이 생일에 선물해준 액자.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금세 가득 차버렸고 남편과의 추억도 절반 이상은 버린 셈이 되었어요. 차마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상자에 담아 이사짐 차량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작은 옷장 하나, 냉장고 하나.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이것뿐이라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집은 월세 15만 원의 달동네나 다름없는 원룸촌이랍니다. 계단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비탈진 곳을 지나야 겨우 나오는 원룸촌. 이제는 집 밖을 나오는 것조차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겨우 쑤셔넣은 옷장과 냉장고는 집의 반 이상을 차지해버렸고 침대를 두지도 못한 채 바닥에 이불을 깔고 겨우 잘 공간만 있습니다. 그나마 전 세입자가 두고 간 TV가 있어 무료한 시간을 보내진 않게 되었네요. 옷장과 냉장고뿐인 이삿짐이지만 그래도 정리를 하고 보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힘이 없어 밥을 해먹을 수도 없이 지쳐버렸지요. 지쳐 쓰러지듯 누워있으니 남편의 얼굴과 창민이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늘 내 곁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두 사람이 모두 떠나가니 더 이상 기댈 곳, 의지할 곳도 없으니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저를 이런 곳에 살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니 더 서러웠습니다. 제 마지막 인생이 너무 쓸쓸해져 버렸지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은 긴 밤을 보냈습니다. 혼자 있으니 시간 가는 것도 못 느꼈던 것일까요?
며칠이나 지났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간 어느 날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앉았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들리는 고양이 소리. 처음에는 TV에서 들리는 소린가 싶었는데 다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1층이기에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보니 길 고양이 한 마리가 축 처진 힘없는 모습으로 눈으로만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답니다. 저는 고양이를 손으로 쫓아내려고 했는데 힘이 없는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고양이의 눈이 저에게 간절히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외롭니? 나도 외롭단다. 너도 갈 곳이 없어. 나도 갈 곳이 없어 여기까지 왔단다. 저와 같은 처지의 고양이를 그냥 두고 올 수 없어 집으로 데려오고야 말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따라 주었어요. 처음에는 경계를 하더니 조금씩 다가와 우유를 핥아먹기 시작했어요. 우유를 다 먹은 고양이가 제 무릎에 올라와 앉아 꼬리를 흔들며 기분 좋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아준 것이, 나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의사를 온 후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지요. 그때부터 우리는 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날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나리꽃을 생각하며 지은 이름이랍니다. 외출을 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았는데 마트에 가서 고양이 사료도 사고 제가 먹을 고기도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료를 사야 할지 고민했는데 할머니 고양이 키우세요? 라고 묻는 마트 직원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외출하고 돌아오는 발소리만 듣고 창문 앞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는 나리를 보면 너무 이쁘기만 하네요. 하얀 털에 베이지색 발끝, 길쭉한 꼬리를 높이 세워 사료를 먹는 모습은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뿌듯했습니다. 나리는 사료를 다 먹고 제 옆에 앉아 함께 TV를 보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가장 높은 옷장 위에 올라가 잠을 자기도 하며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나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나리와 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고 있지요. 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하니 빠듯한 살림이지만 사료를 사는 것은 절대 잊지 않았답니다. 가끔은 사료가 아닌 간식도 사다 주며 뭐든 잘 먹는 나리의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나리는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고 있었지요. 그것만으로 제 삶은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답니다. 나리와 함께한 지 벌써 2달이 되어갑니다. 날씨가 좋을 때면 원룸 앞 평상에 앉아 나리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 옆집 할머니가 나리의 간식을 챙겨주시려고 하지만 나리가 경계하는 바람에 간식을 먹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할머니는 참 이상타. 우리 동네 고양이들은 내가 주는 간식 잘도 먹는데 나리만 나를 경계하네. 주인을 알아보나 봐. 그 말을 듣고 보니 나리는 제가 주는 밥과 간식만 먹고 제 옆에서 잠자고 제 옆에서 놀기만 하네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말이죠. 가끔은 나리가 진짜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말을 걸기도 합니다. 마트에서 있었던 일, 창민이 어릴 때 추억, 남편의 이야기. 그럴 때면 나리는 다 알아듣고 있다는 듯 귀를 세우고 나와 눈을 마주쳐 준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 제 무릎을 발로 차면서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요. 그럴 때면 할머니 제가 옆에 있으니 힘내세요. 하는 것만 같습니다. 가끔 친정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창민이를 아껴주시던 이야기를 할 때면 제 볼을 비벼주기도 합니다.
참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밤이 깊어 나리가 먼저 잠이 들 때면 저는 나리 옆에 오래오래 앉아 있어 봅니다. 아침에는 항상 나리가 먼저 일어나 야옹하며 저를 깨워주고 있어요. 나리와 함께하면서 저의 생활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간 맞춰 밥을 먹기도 하고 매일 청소를 합니다. 나리와 바깥 나들이를 할 때면 평상을 닦거나 원룸 입구를 깨끗이 쓸어보기도 합니다. 나리가 오기 전에는 방에 우두커니 앉아 멍하니 TV를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옆집 할머니도 아침부터 참 부지런하네요.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 라고 하시기도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힘이 나는 듯 합니다. 나리를 만나기 전에는 동네 이웃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밝게 인사도 하고 나리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리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있었어요. 나리와 평상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나리가 다른 고양이를 따라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가더라도 금세 돌아오곤 했는데 그날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리야, 나리야. 저는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를 만큼 나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다른 길고양이들은 보이는데 나리만 보이지 않았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리와 함께 가던 마트 앞을 가보기도 하고 고양이들이 좋아한다는 숲을 가보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밤이 되면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으니 집에 가서 기다려보기도 했습니다. 나리가 없는 밤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힘든 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보니 어제 나리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며 야옹야옹 하던 게 생각났습니다. 다른 날과 달랐다는 것도 지금에서야 느끼고 말았지요. 저를 떠날 준비를 했던 걸까요?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한 것인데 제가 알아채지 못한 것일까요?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도 나리가 온 것인가 하여 창밖을 보게 되네요. 나리가 없으니 아침에 일어나 밥을 챙길 이유도 없고 집을 청소할 이유도 없어졌어요. 어쩌다 마트라도 갈 때면 길 고양이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면 더 나리가 그리워집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긴 시간이었는지 처음 느껴본 두려운 시간이네요. 나리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빨리 돌아와줘. 이렇게 속으로 계속 외쳐봅니다. 혹시나 나리를 우연히 만나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염없이 동네를 걸어보기도 합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그날도 저는 나리를 만날까 싶은 생각에 밖을 나갔습니다. 제가 우산이 없다는 것도 저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할머니, 제 우산이라도 쓰고 가세요. 우산 없이 위험하세요. 이웃집 청년이 건네준 우산을 받고서야 제가 비를 흠뻑 맞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만큼 제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저에게 나리는 그런 큰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잠들기 전 늦은 밤이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들도 저를 버렸는데 이제 나리마저 저를 떠나버린 걸까요?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나리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리가 떠난 지 2주가 되니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조차 힘들게 되었어요. 그동안 나리를 볼 수 있을까 하여 무리하게 걷고 또 걸었던 것이 이제는 몸에 이상 신호가 온 것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나리를 찾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나리야, 제발 돌아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늦은 밤까지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혹시 작은 발자국 소리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나리를 잃고 나서 알았습니다. 저에게 나리는 단순한 길고양이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소중한 마지막 가족이고 하나밖에 없는 친구였다는 것을. 나리의 존재가 저에게 전부였을 만큼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억수같이 내리는 비가 그친 어느 날, 나리를 잃은 지 3주쯤 되는 날이었어요. 이웃집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집 초인종을 급하게 누르는 것이에요. 할머니, 할머니. 평소에 집을 오가던 이웃이 아닌데 갑자기 오다니.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옆 동네 동물병원에서 나리를 본 것 같아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돋는 듯 했습니다. 정말이야? 언제 본 거야? 하얀 털에 베이지색 발끝, 길쭉한 꼬리까지 똑같았어요. 다리를 다쳤는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청년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리가 아파 빨리 가지 못하는 것이 원통하다 싶을 만큼 마음이 급했습니다. 동물병원 건물이 보이자 마음은 더 급해지기만 했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주 동안 절망적인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갔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도 창밖을 나가보고 고양이 소리만 들려도 달려가보고 나리가 아닌 걸 알고 절망하며 돌아서던 시간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웃 청년은 제가 나리와 함께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리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동물병원 안에 들어가니 나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동물들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나리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봐 주었어요. 오른쪽 앞다리를 절면서 힘겹게 일어나 애처로운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나리를 한 번에 안아 올려 가슴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나리는 얼굴을 제게 비비며 계속 울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이렇게 된 거야? 어쩌다 이런 거야? 저도 계속 울며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할머니, 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아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 저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다행히 더 크게 다친 건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앞 다리를 절뚝거리기는 하지만 치료가 잘 되고 있어 2, 3일만 더 지켜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3주일 동안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얼마나 배고프고 추웠을까? 그 생각을 하니 또 눈물이 났네요. 그래, 나리야.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왔으니 같이 가자. 그때 병원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고양이를 아세요?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 옆에 앉아 있는 걸 선생님이 발견하고 치료해 주셨어요. 며칠만 더 있다 보호소로 보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이렇게 주인을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직 집에 가지는 못하지만 2, 3일 정도면 퇴원 가능하니 다시 오세요. 라고 하며 치료 비내역서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연금으로 빠듯하게 생활하는 중인데 병원비까지. 그런 걱정을 든 순간 나리는 제 품에 푹 안겼습니다. 이대로 나리와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나리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끙끙거리는 나리를 그냥 두고 가는 게 너무 안쓰럽기만 하네요. 원장님은 저에게 나리가 참 신기하네요. 2주간 병원에 있으면서 자기 몸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경계했었는데 할머님이 오시니 바로 안기네요. 나리를 만난 게 언제쯤이세요? 저는 나리를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이야기해 드렸어요. 지금 사는 곳에 오게 된 이야기, 나리를 만나게 된 사연, 그리고 잃어버린 후 찾았던 순간까지. 저에게는 마지막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를 덧붙여 말씀드렸어요. 나리가 있어 제가 살 수 있었는데. 그러자 조심스럽게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지금 3층 투룸이 비었는데
이사 오시는 건 어떠세요? 병원 청소를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리와 살기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월급도 드리고 방값은 관리비만 받을게요. 나리가 지금 퇴원을 해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데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저는 생각지 못한 제안이라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오히려 제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원장님은 제 사정이 딱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으니깐요. 나리도 병원이 익숙해진 것 같으니 꼭 함께하면 좋겠다고도 하셨어요. 나리가 원장님 말씀을 알아들은 것일까요? 그렇게 하자는 뜻이 담긴 듯 제 손을 핥아주었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나리 퇴원 날까지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나리가 퇴원하고 한 달쯤 뒤 원장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없으니 이사를 할 것도 없긴 했지만요.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 설레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집은 지금 제가 사는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하늘도 보이고 하루 종일 햇살이 들어오는 포근한 집이었지요. 나리는 많이 회복되어 짐을 다 옮기자마자 3층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나리가 창가에 앉아 새들을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합니다. 옛집에서부터 들고 다니던 옷장과 냉장고도 제자리를 찾은 듯 편해 보였습니다. 꽤 공간이 많이 남아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게 꿈만 같았지요. 남편 없이 처음으로 제대로 갖춘 집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청소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일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은 이른 아침 병원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만 일을 하는 것이라 나리와 시간을 보내는데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면 나리도 함께 내려와 저를 쳐다봐주고 있어요. 다른 동물들이 저에게 위협하는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제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 제가 피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할머니 조심해요. 위험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을 마칠 때까지 저와 꼭 함께 붙어 있습니다. 다시 헤어지지 말자는 뜻일까요? 일을 하다 화장실에 가려고 움직이기만 하면 화장실까지 따라오곤 합니다. 일을 하며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일까지 저에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선생님들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는 것도 저에게는 중요한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나를 경계하고 위협했던 강아지들도 이제는 제가 불을 켜고 들어가면 반갑게 인사하고 꼬리를 흔들어 준답니다. 가끔은 직접 만든 반찬을 병원 점심시간에 맞춰 가져다 드리는데 그러면 함께 병원 직원들과 점심을 먹는데 그런 날은 마음이 너무 따뜻하답니다. 명절에는 떡도 나누고 김장 때는 김치도 나누고 있어요. 정말 가족들과 하는 일을 병원 직원들과 나누고 있네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그 하나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흘렀을 때였어요. 낙엽이 지는 어느 가을 오후 병원 앞에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초췌한 모습임에도 저는 한눈에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들 창민이었습니다. 창민이는 저를 보고도 반가워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건강해 보이셔서 너무 좋아요. 곧 울 것만 같은 목소리로 저에게 인사를 하네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예전 같은 마음이었다면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아들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담담하게 아들을 볼 수 있었네요. 이제 와서 날 왜 찾아왔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엄마가 여기 사신다고 해서 한번 뵙고 싶어 찾아왔어요. 아들이 낯설어 경계하던 나리가 제 발 앞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창민아, 나는 새 가족을 만들었어. 나리가 나에게 찾아와줘서 내가 살 수 있었단다. 나리를 안아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미안할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구나. 창민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다시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되세요?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아들의 말을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들의 그런 말이 고맙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아들을 대하는 것이 마음 아프지도 않네요. 세월은 흐르는지 느껴지지 않지만 제 나이 벌써 72살이 되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른 아침이면 병원에 나가 청소를 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면 병원 앞 작은 화단에 꽃도 심어보고 있어요. 그 긴 시간을 나리는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걸음과 행동은 느려지지만 원장님은 여전히 저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항상 애써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으신답니다. 나리는 제가 밥을 먹을 때 마다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준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먹는 밥은 늘 꿀맛이랍니다. 나리도 배가 고플 텐데 제가 밥을 다 먹은 후에야 밥을 달라고 하는 착한 가족이에요. 나리야, 이렇게 사니 너무 좋지?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하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제 얼굴에 자기 얼굴을 비비며 대답해줍니다. 이전엔 왜 몰랐을까요? 행복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저 평안히 보내는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날씨가 좋은 날이면 나리와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가곤 합니다. 나리가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들과 노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짓고 함께 놀러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와 담소를 나누며 또 웃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곳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찾아온 작은 생명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줄 몰랐지요. 나리가 저녁마다 제 품에 안겨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때가 가장 큰 행복이 되었네요. 봄이 되면 나리와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함께 보고 여름이 되면 함께 선풍기 앞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며 운동을 하고 겨울에는 눈 내리는 것을 창문으로 함께 보며 1년을 살아갑니다. 아들과의 인연은 끊어졌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인연이 더 진실된 가족이 되어주었지요. 인생의 마지막 가족이 되는 인연. 나리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은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질 거예요. 지금 나리는 내 무릎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나리를 보며 생각합니다. 내 곁에 있는 작은 천사.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